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영상 주제 서울 개인 택시를 할까 인천 개인 택시를 할까 고민하시는 기사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천 택시를 추천하는 관점에서 얘기 드려볼까 합니다. 또 나중에는 인천의 단점, 서울의 장점, 서울의 단점 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천이 무조건 맞다, 좋다 그거 아닙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인천의 장점은 뭔가라는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미리 얘기 드리면 저는 이제 서울에서 14년 개인 택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처분하고 인천 개인 택시로 바로 전환했습니다. 뭐 중간에 다른 걸 한 건 아니고 그냥 저는 어차피 지역을 옮기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서울을 매도하고 처분하면서 바로 인천으로 매수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지금까지 인천 개인 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60세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또 인천에 5년이 묶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0세 넘으신 분들은 사실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비용이 뭐 중간에 이제 비용이 몇백 정도 들긴 하겠지만 지역을 옮기는 건 한 빠듯하게 하면 저는 연휴가 끼었거든요. 올 초에. 그래서 그 일주일이 더 지났지 연휴가 없는 일반적인 달에서는 거의 한 4주 정도 만에 지역을 옮기는 걸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옮기는 거 그거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습니다. 옮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마음만 먹고 한 달 정도만 시간 걸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60세 넘으신 분들은 뭐 상관없죠. 그래서 서울 했다가 야 이거 안 맞는데? 그러면 자기 계신 지역으로 또 바로 바꿔버려도 돼요. 그래서 문제가 없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저같이 5년이 안 되는 그러니까 60세가 안 되는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5년이라는 시간이 묶여버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인천이 넘어온 것이 올 초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5년이 묶였으니까 2030년 초반까지는 번호판을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5년 묶이는 게 아니면 젊은 분들도 그냥 여기 했다가 아니다 싶으면 한 달 여유 두고 또 딴 데 옮기면 돼요. 그래서 그건 법적으로 풀리는 게 좋지 않나 5년 제한되는 건. 이게 왜냐하면 그 법이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번호판을 주죠. 근데 심지어 아주 예전에는 그 번호판을 2번씩 이상 그 지자체에서 개인 택시를 받는 게 문제가 없었대요. 제한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미 70년대 80년대부터 그때 택시를 하셨던 분들은 그걸로 계속 하다가 번호판 받고 근데 번호판 받고 나서 바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리고 목돈 챙기고 다시 회사 택시하고 왜 그때는 회사 택시도 돈을 엄청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택시 자체가 90년대 2000년대만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었고 그때 법인 택시로도 돈 엄청 많이 버니까 그걸로 하면서 시간 채우고 번호판 받고 팔아버리고 다시 또 목돈 챙기면서 또 회사 택시로 계속 일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2번 이상 번호판 받으신 분들도 예전에는 계셨대요. 근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법이 묶였고 이제는 받는 것도 한 번밖에 안 되고 사실상 받는 것 자체도 이제는 거의 힘들어졌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면허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오히려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묶인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대부분이 양수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제한할 필요는 없는데 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또 공무원분들은 괜히 그걸 풀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걸 하는 거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5년이 묶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좀 고민을 잘 하셔야죠. 자, 다시. 그래서 서울과 인천의 개인택시 지역 선택에서 인천을 추천하는 관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천이 정답이다. 무조건 좋다. 서울보다 좋다. 그거 전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고 그냥 인천도 장점이 있고 서울도 장점이 있고 또 단점도 서로 다 있습니다. 자, 인천의 장점은 요거 크게 보면 도로가 안 막혀요. 그 다음 집값 저렴하고 그 다음 사업구역이 여러 곳 그 다음 집에서 아무리 먼 곳이라도 40분 정도면 귀가 그 다음에 인구 증가하고 있고 개인택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인천은 매수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자, 요거 나중에 다시 한번 길게 얘기 드리고 그러면 인천의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인천의 면적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도 이게 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인천이 보면 인천이 있고 인천 내륙이 있어요. 그다음 영종도가 있죠. 인천공항이 있는. 그다음 저기 위에 강화군이 있어요. 그 강화군이 엄청나게 커요. 근데 저 강화군이 있고 그다음 옹진이 있고 그다음 인천이 있는데 인천은 면허가 3개예요. 1개가 아닙니다. 서울처럼. 그래서 강화의 면허와 옹진의 면허, 그다음 인천 내륙의 면허 이렇게 크게 세 가지고 인천 내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인천입니다. 인천 내륙 육지랑 그다음 그 영종 이쪽 인천공항 쪽. 자, 이 일반적인 인천의 면허고 그다음 강화는 강화 면허가 따로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구역이 다른 셈인 거예요. 손님은 많지만 다른 셈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옹진도 다른 셈인 겁니다. 다른 곳인 거예요. 그래서 그 면허는 서로 다르다. 그래서 면적으로 본다면 인천이 굉장히 큰 건 맞는데 사실 강화나 옹진은 별도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빼면 그 면적은 서울보다 작아요. 자, 인천의 육지 내륙 쪽이랑 그다음 인천공항까지 해서는 서울과 비슷하거나 작습니다. 자, 요게 일반적인 인천 면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 위에 강화와 옹진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서울 면적과 인천 면적을 한번 보죠. 서울의 장점은 자, 서울이 605 뭐 단위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기 인천은 보시면 강화가 400 그다음 옹진이 170이에요. 그래서 이 580, 590 정도 되는 면적을 1066에서 빼야죠. 그러면 그게 일반 인천 사업 면허의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약간 부족한 정도죠. 서울이 605고 인천의 일반 면허가 대략 한 500 중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면적은 조금 적은데 문제는 뭐냐면 인천의 인구는 300만이에요. 이제 300만 넘었습니다. 자, 서울은 인구가 얼마죠? 약 900만 중반입니다. 자, 그러니까 면적은 인천이 조금 작은데 문제는 인구가 서울이 3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서울의 이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낮 시간에는 주변 지역, 경기도를 비롯해서 전국 모두에서 서울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울의 인구는 900만이지만 서울에서 활동하는 인구는 낮 시간에 더 많아지죠. 그 얘기는 뭐다? 자동차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서울은 복잡합니다. 반면에 인천은 그냥 전형적인 서울의 수도권에서 서울 주변의 도시예요. 경기도에 많은 도시들도 있고 인천도 있는데 그 도시의 특성이 있죠. 꽤 많은 사람들은 그쪽 지역에서도 이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을 하러 주로 이제 서울로 출근했다가 다시 이제 저녁에 잘 때 아빠나 가장이는 퇴근하는 그 개념. 그래서 서울의 어떻게 보면 위성도시 성격으로 경기도나 일반적인 신도시나 인천이나 다 성격은 똑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의 특성은 뭐죠? 오히려 밤이 안 막히고 낮이 엄청 막히죠. 근데 물론 이제 인천이나 경기도도 낮에 좀 막히죠. 아주 새벽보다는 당연히 막히겠지만 서울에 비교하면 낮 시간에 교통 정체가 엄청 심해지는 그 현상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교통 정체가 아침에 어마어마하다가 이제 낮에도 꽤나 많은 정체가 있고 저녁에 이제 다시 빠져나가는 정체로 인해서 엄청 심해졌다가 이제 완전 저녁 넘어서 밤이 되면 굉장히 여유가 넘치는. 그래서 하루에 도로의 정체 정도가 극단적으로 변하는 게 서울이다. 그래서 서울은 밤과 낮의 택시가 그냥 완전 다른 택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같은 택시라고 보면 안 돼요. 근데 인천은 사실은 정체를 할 게 없어요. 사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인구 면에서 그 인천의 장점이 뭐냐면 이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한국의 지금 대부분의 도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1000만이 넘었어요, 한때. 근데 그게 지금 900만 중반까지 내려오고 내국인 기준으로는 이미 930만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서울도 인구가 감소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방의 대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을 비롯해서 대구나 광주나 지방의 대부분의 도시들의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거나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인천이고 그 다음에 세종이고 그 다음 경기도의 신도시들 남양주나 이런 지역들 있죠.
자, 그런 지역의 특성이 뭐냐면 대단지에 아파트 단지들이 생기면서 거기에 대량으로 입주를 하면서 주민이 증가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세종은 신도시고, 자, 그 성격으로 인해서 그나마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의 인구도 지금 2030년대 중반 정도까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인천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지어지고 그쪽이 경기도나 서울에서 인구를 받아들여요. 인천의 인구도 인천의 신도시 아파트에 들어가지만 경기도나 서울에서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존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이제 생활권이 인천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택시라는 게 돈을 벌려면 주민이 있어야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 주민의 증가 면에서 그래도 수도권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 인천입니다. 이미 서울은 인구가 하락한 지가 오래됐고, 다만 이제 서울이라는 특성, 전국 모든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특성으로 인해서 그래도 압도적이자. 하지만 적어도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경기도도 대부분의 지역은 횡보, 소수의 이제 대량 신도시나 이런 곳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도 인구 증가가 거의 멈춘 상태이고, 인천이 마지막까지 증가하다가 내려간다. 즉 마지막까지 주민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택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버티는 성격이에요. 하지만 다른 지역들은, 지방은 이미 심각하게 주민들이 빠지고 당연히 수요가 감소하겠죠. 자, 그래서 단순히 인천이, 저도 이제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이게 인천의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크게 보면 사업구역이 인천의, 자, 강화나 옹지는 빼요. 그걸 빼고 이제 인천 일반 택시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구역이 크게 3가지 혹은 4가지 정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야, 인천이 하나인데, 아니면 섬이랑 나뉘어져 있어서 그러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이제 택시를 인천 쪽에서는 몇 개월 안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예 이게 뭐랄까 성격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사님들도 쭉 보고 만나보고 하면 자기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에서 해요. 근데 그 크게 3가지가 뭐냐면, 일단 이게 위쪽이에요. 이게 인천의 서구입니다. 서구의 구역이 엄청 큽니다. 이 서구가 저기 김포와 경계를 마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서구의 검단 쪽으로 가면 김포 택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반대로 인천 택시도 김포 안에 많고, 근데 인천 택시에 대한 뭐랄까 김포 택시의 적대감은 서울 택시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서울도 경계면이 있긴 하지만 김포와 서울이 경계면이 있나요? 근데 아무래도 서울 택시에 대한 적대감보다는 인천 택시에 대해서는 김포 택시 기사님들이 적대감이 좀 적은 것 같다. 왜냐하면 저기 서구의 위쪽 검단 쪽은 사실상 김포와 하나의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검단도 엄청나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고 김포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으면서 둘 다 신도시 성격이죠. 근데 그게 경계가 사실상 붙어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생활 반경이 그냥 김포랑 그 검단이랑 이쪽이 그냥 생활 반경이야. 이쪽에서 저쪽 출근하고 저쪽에서 이쪽 출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저기 그 인천공항 고속도로 저걸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검단에 가면 정말 엄청나게 공사장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아파트가. 그래서 저 지역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저기에 사람들이 김포랑도 생활 환경이 비슷하면서도 또 밑에 계양, 그 다음 청라 이쪽과도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저기 위에 검단, 그 다음 밑에 청라, 그 다음 계양 이쪽으로 주변에서만 생활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인구도 당연히 많고. 그래서 저쪽에 들어가시면, 특히 이제 검단 쪽으로 들어가시면 진짜 하루 종일 검단에만 도우시는 기사님들도 있고, 저도 이제 카카오 택시하고 가끔 저쪽에 들어가면 저쪽 지역에서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콜이 엄청나게 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인천 밑에 쪽으로 빠져나오는 것보다 저쪽 검단 안에서만 뱅뱅뱅뱅 도는 게 엄청 나와요. 그래서 일부러 그냥 끄고 인천공항 가거나 아예 밑으로 내려오거나 그러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사실상 별도의 어떤 생활 구역화가 되어 있어요, 검단은. 그리고 그 검단에서 밑에 청라, 계양 뭐 이쪽으로 해서 하나의 어떤 구역이에요. 자, 이 검단이 1995년 인구 30만, 서구 30만인데
청라국제도시 검단 신도시 개발하면서 95년에 인구가 30만인데 지금 25년, 30년이 됐는데 인구가 2배로 60만이 됐어요. 자, 이 자치구 60만이 어느 정도냐면 전국에서 자치구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게 송파예요. 송파에 택시 기사님들 많죠. 개인 택시 기사님들. 가장 면적이 크고 인구가 많아요. 65만입니다. 이 송파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게 바로 인천의 서구예요. 60만 명. 그 정도로 인구가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정말 검단에 가면 그냥 다 공사장입니다. 그래서 검단 인구가 21만, 그 다음 검단 제외 지역이 40만입니다. 저 검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지역이 밑에 송도가 있어요. 자, 이 송도가 위에 보시면 저 미추홀구 있고 그 다음 연수, 그 다음 남동구 뭐 이쪽으로 해서 그 다음 저기 옆에 보면 월미도 있고 뭐 그러니까 차이나타운이랑 이 거대한 범위, 저 이 남쪽 인천의 남쪽의 이 범위가 사실상 또 사람들의 하나의 생활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들어가면 이쪽에서만 거의 콜이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동공단에서 송도 왔다가 뭐 아니면 연수구 갔다가 뭐 이렇게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고 마찬가지로 차이나타운이나 뭐 저기 월미도나 이렇게 해서 미추홀구 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연수 미추홀 이쪽으로 해서 송도랑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쪽도 사실상 하나의 어떻게 생활 환경이라서 사업구역이에요. 그냥 택시로 보면 이쪽에 들어가면 또 이쪽 안에서만 계속 돌기도 합니다. 물론 저기 위로도 가긴 하지만 자, 이 밑에 쪽이 있고 그 다음 완전 별도로 영종도, 인천공항을 끼고 있는 영종도예요. 이쪽도 역시나 들어가면 이쪽 안에서만 거의 돌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여기 있기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나가려고 하지 않으면 아예 그냥 육지 쪽으로 못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까지 일하고 그냥 빈차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쪽만 도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인천이 특이한 게 그냥 보면 하나의 지역 같은데 크게 보면 사업구역이 한 4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인천의 중간 구도심 쪽에서 사시는 분들은 뭐 인천의 육지 쪽에서 위아래 다 일을 하시는데 저 검단을 비롯해서 저 청라 이쪽에 반경이 있고 그 다음 인천 육지 전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고 인천의 남쪽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 다리 넘어서 영종도에서만 운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사업구역이 4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내가 일하고 싶은데 선택해서 해도 될 정도예요. 이게 굉장히 매력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서울처럼 범위가 크면 전체를 다 돌아야 되잖아요. 서울은 그냥 이 전체를 다 돌아야 되는데 인천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장점이기도 하죠. 저게 완전 그냥 마른 목골로 해서 전체를 그냥 다 어디 가나 손님이 있는 그게 분명히 장점인데 반면에 인천은 뭔가 특성이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하나씩 떼서 해볼게요. 그래서 영종도 있고 위쪽 그다음 중간 아래쪽 해서 특성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만 택시하면 나에게 맞는 지역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장점이고 그 다음 또 하나씩 쭉 얘기를 해보죠. 자, 일단 도로가 안 막혀요. 물론 이건 서울 대비입니다. 자, 인천에서만 개인 택시를 하셨던 분들은 몰라요. 그때 저는 서울 14년 하고 인천 왔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비하면 인천은 그냥 교통 정체라는 것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도로가 안 막히는 도시예요. 대부분의 도시가 그러니까 도로가 신호 한번 걸리면 다음 신호에 무조건 갑니다. 신호를 기다려서 2번, 3번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퇴근이나 출근이나 특정 시간대 그 구도심 쪽에 좀 좁은 도로에서는 소수 있긴 한데 대부분의 그 신호는 한 번 걸리면 그 다음 신호 바뀌는데 무조건 갑니다. 거의 갑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랑 이건 이제 낮의 얘기고 밤이면 아예 그냥 뭐 사람 자체가 너무 적어요. 도로 막힐 게 없죠. 그러니까 서울 대비 일단 기본적으로 차가 안 막힙니다. 그래서 서울 기사님이 인천으로 만약에 옮기면 굉장히 좋아해요. 왜? 스트레스가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반면에 인천 기사들이 돈 욕심 내서 서울로 간다? 쉽지 않을 거예요.
야간이라면 그나마 모르지만 주간은 저는 대부분의 인천에 적응한 기사님은 서울에 못 적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랑은 그냥 다른 세상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인천이랑은 다른 세상이에요. 서울의 도로의 교통 정체는 진짜 그건 인간의 거의 한계까지 참을성의 거의 한계까지 다다른 기사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자리 잡고 살아가는데 집값이 저렴하죠. 그리고 범위도 다양하니까 내가 원하는 지역에 뭐 살기 딱 좋죠. 서울이라고 하면 이제 확실하게 주거지가 딱딱딱 나뉘어져 있고 거기에 가격이 딱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인천은 딱 그렇지는 않아요. 신도시 성격인 곳들도 있고 신축 아파트들도 구축 아파트들도 다 이게 전체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청라도 있고 검단도 있고 송도도 있고 위아래로 다 어디든 신축 아파트도 있고 그 중심지에도 구도심에도 신축 아파트들이 있고 그다음에 영종도에도 신축 아파트들이 있고 그래서 내가 자리 잡고 살려면 어디든지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의 집을 사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은 상관없이 집값은 서울 대비는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사업구역이 여러 곳이다. 자, 이것도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크게 한 4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나중에 한 지역 특성씩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게 장점이죠. 집에서 진짜 웬만큼 아무리 멀어도 인천 아니면 한 40분 내로는 귀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40분도 사실은 막히는 시간 기준이지 안 막히는 야간이나 그런 경우 아니면 고속화도로 위주로 타고 오는 경우에는 거의 한 30몇 분, 20몇 분이면 집으로 귀가가 가능합니다. 야간이면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도로가 고속화 도로가 위아래로 잘 되어 있고 아니면 작정하고 그냥 돌려고 하면 밖으로 그냥 인천 쪽으로 고속도로 타고 빙 돌아버려도 빨리 가는 건 빨리 갈 수 있죠. 거리상으로는 멀지만. 근데 우린 뭐 택시니까 연료 비용이나 뭐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죠. 특히 전기 택시 기사님들이면 뭐 통행료도 반값이시니까 지금은 40%죠. 그러니까 부담 없이 그냥 고속화 도로 같은 거 타고 쫙쫙 밟아버리면 아무리 구석진데까지 가 있어도 어디 주거지가 있던 집까지 가는데 길어야 40분. 보통 짧으면 거의 야간이나 안 막힐 때는 한 20분, 25분이면 인천 어디라도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그것과는 달라요. 서울에서 저기 송파나 강동에 있는데 집이 만약에 강서다 그러면 낮 시간에 집에 가는데 한 1시간 반 이상이 걸리죠. 내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갈 방법이 없어요. 그냥 뭐 고속화 도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다 막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죠. 근데 인천은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얘기 드린 것처럼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 장점은 적어도 개인 택시를 나중에 제가 영원히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뭐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을 그만두실 수도 있는데 그 처분하는 순간에 그래도 수요가 많으면 좋겠죠. 당연히 인구가 증가하면 사업적인 면에서 긍정적이고 당연히 개인 택시의 가격이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의 증가라는 관점에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이 괜찮게 유지될 것이고 그다음 여기서 두 번째 더 적극적으로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이 인천이 좋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서울 기사님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단지도 꽤 대단지인데 여기에 주차장을 가면 인천 개인 택시 기사님 차량보다 서울 개인 택시 기사님 차량이 더 많아요. 저도 낮에 이제 일부러 재미있게 쭉 돌아보거든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 서울이 인천 택시가 뭐 한 30에서 40%라고 하면 그 서울 개인 택시 기사님이 60% 전후는 되는 것 같아요. 시간대 따라서 조금 다른데 전체 평균 내보면 대략 한 서울 기사님이 60, 70%. 자, 그 얘기는 뭐겠어요?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면 오히려 서울 중심지로 가고 서울에 주거지를 마련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적죠. 주로 나이가 드시면 이제 경기도나 인천이나 서울에서 벗어나서 외곽지로 나가는 흐름들이 많아요. 그게 주거비도 그렇고 뭐 노후의 자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일을 하시지만 이미 주거지를 인천으로 옮긴 기사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인천에 살면서 지금 서울로 출퇴근하는 기사님들이 꽤나 계세요. 저도 그랬고 한동안. 근데 저도 굳이 이럴 거면 인천 서울 택시 유지할 필요 없겠다라고 이제 정리하고 인천으로 넘어온 거고 넘어오니까 너무 잘 맞아요. 편하고 좋아요. 근데 아무래도
오랫동안 서울 기사님을 해왔기 때문에 인천으로 집어옮겼지만 걱정이 있는 거죠. 자, 그런 기사님들이 이제 인천의 장점도 알아가면 아무래도 그 노후의 마지막까지 서울 택시를 유지하면서 그 긴 시간, 최소 뭐 40분, 50분 이상 걸리는 그 출근 시간, 하루에 그러면 2번만 해도 1시간 반 이상은 최소 출근 시간으로 잡아먹거든요. 그 시간을 인천 택시를 하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서울 택시를 가지고 인천에 거주하시는 기사님들이 꾸준하게 인천 택시로 전환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다만 여기에서 전제되는 게 매출은 분명히 낮아요. 매출은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무조건 서울 택시가 높습니다.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내가 용을 쓰고 똥을 쓰고 뭔 난리를 해도 똑같은 노력이면 무조건 매출은 제가 느끼기에 한 25에서 30%는 서울 택시가 높습니다. 다만 서울은 감수해야 될 것들이 있죠. 엄청난 정체,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외곽지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뭐 그런 주행 거리나 뭐 많은 것들을 감안해야 되는데, 그래도 분명한 건 결국 매출 면에서 서울은 압도적이다. 하지만 노후에 이제 적당한 매출에 좀 일의 피로도를 낮추고 싶은 기사님들에게는 서울 면허 가진 그 인천 거주하는 기사님들이 인천 택시로 계속 전환하면서 인천 개인 택시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서울은 인천 택시는 충분히 괜찮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시작할까 말까 하시는, 그러니까 서울을 할까 인천 택시를 할까 고민하시는 기사님들은 모르겠습니다. 답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내가 힘들고 고되고 하더라도 피곤한데 그래도 내가 돈을 더 벌겠다 그러면 솔직히 서울 택시가 맞아요. 만약에 인천 택시로도 인천 택시의 특징을 가지고 이용해서 돈을 좀 많이 벌겠다 그러면 뭐 그런 건 괜찮겠죠. 우버 엑스라지 하면서 SUV 뽑아서 공항 위주로 해서 장거리 많이 탄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그런 어떤 특징을 잘 이용하면 매출이 웬만큼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자, 서울에서 일반적으로 운행을 하시면 무조건 매출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요. 그게 단거리도 있지만 중거리, 장거리가 서로 섞이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운수업이고 그냥 돌아가면 운대인데 열심히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면 평균값을 찍어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우버 엑스라지나 아니면 인천공항 위주의 그런 특징적인 막 뚜렷하게 뭔가 그런 손님을 만나야 되는 형태로만 운행을 하면 운수 좋은 날은 진짜 아다리 되고 막 콜이 막 연결돼서 따당이 걸려서 시청 갔다가 다시 복귀콜 잡고 달고 나오면 막 너무 짧은 시간에 매출이 확 오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운이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운이 없는 날이 되면 진짜 뭐 공항에서 몇 시간 물 먹어버리고 저기 시청 갔는데 거기에서도 뭐 1시간 뭐 쪼면 안 되죠. 쪼면 안 돼도 어떻게든 구석탱이에서 어디서 콜 쪼아도 콜이 안 나와. 그래서 그렇게 어떤 특별한 걸로 매출을 기대하는 건 운에 따라서 너무 극단적이라서 이걸 안정적으로 수입을 올리기에는 힘들고, 그러면 뭐 서울의 일반적인 택시처럼 인천에서 일반적인 택시처럼 하면 무조건 서울보다 매출은 낮아요. 아무래도 낮에 되면 사람이 너무 적어요. 그냥 서울로 일할 사람, 돈 쓸 사람들은 쫙 빨려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인천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좀 적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저녁에 좀 들어오고 또 쫙 빠져, 저녁에 이제 퇴근할 때 그냥 여기는 죽어지니까 또 쫙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서울처럼 뭐 밤에 12시, 1시, 2시 넘어서도 막 술 손님들이 있는 번화가 막 번쩍번쩍 그러는, 물론 이제 서울도 이제는 요즘에는 거의 뭐 2시 넘어가면 사실상 파는 분위기죠. 근데 인천은 아예 그런 밤에 술 손님들이 많은 그런 곳들도 별로 없어요. 뭐 주안이나 어디 조금의 이제 번화가들이 있긴 한데 그런 곳들조차도 사실은 많지 않아요. 서울에 비하면 거의 뭐 없다시피 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균으로 자잘하게 그냥 일반 콜 손님 이렇게 해서 운행하면 하루 기준으로 서울 대비 매출이 한 65에서 7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타를 노리면서 아니면 운 없는 날은 진짜 물 먹을 생각하고 하거나 아니면 평범하게 단타로 평범하게 하면 서울 대비 매출이 한 70%밖에 안 되는 것 같다. 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 벌겠다 힘들어도 그러면 서울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5년 못 끼고 힘들다, 출퇴근 시간 많이 잡아먹는다, 그건 감수해야죠.
반면에 서울하면 인천하면 편한 대신에 매출은 각오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할 것이냐, 매출을 먼저 생각할 것이냐, 자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아니면 미래에 내가 주거지를 어디 자리 잡을 것인가 생각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근데 뭐 차가 운전이 불편하고 뭐 손님들이 어떻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뭐 그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 드린 것처럼 인천은 그냥 지하 주차장으로 택시를 부른다는 생각 자체가 거의 없어요. 손님들이 당연히 집에 갈 때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간다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손님이 한 달에 한 3명 4명 비 오는 날 정도 잠깐 있고, 그냥 신도시고 뭐 지하 주차장 다 있는 아파트라도 애초에 지하 주차장으로 부르지를 않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막 비 맞으면서 입구까지 나와 있어요. 걸어와서. 그게 너무 당연하게 생활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은 그냥 좀 비싼 곳 가면 그냥 주차장 어디로 와달라 그러잖아요. 그런 손님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손님의 뭐랄까 까다로움, 까탈함은 서울이 당연히 높습니다. 그쪽은 이제 뭐랄까 약간 얌생이 느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내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걸 최대한 주장하는 손님들의 특성이라면,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순하다. 그래서 기사님을 많이 눈치를 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쭉 해보고, 다음에는 또 서울의 장점에 대해서도 당연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인천 택시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쭤보시면 또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